이번에는 기초형 부동산에 관련돼서 얘기해 볼게요. 그 세금도 얘기할 거고 대출에 관련 제도도 얘기할 거고 건물을 어떻게 보고 뭐 좀 얘기를 같이 나눠보려고 하거든요. 일단 세금 얘기부터 저희 비센트 형한테 한번 좀 물어볼게요. 그 세금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줘. 부동산 세금은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눠서 좀 볼 수가 있는데, 부동산을 처음에 이제 사서 보유하고 있다가 이제 매도를 하게 되잖아. 매수, 보유, 매도에 각각 취득세, 보유세, 그다음에 양도세. 취득세의 경우에는 말 그대로 우리가 주택을 취득했을 때 이제 내는 이제 세금인 거고, 지금 현재 기준 아직 23년이 되기 전이니까 규제 지역이느냐 비규제 지역이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져. 지금 내가 취득하는 주택이 몇 주택이냐인지에 따라서 좀 달라지고, 규제 지역에 있는 주택을 매수를 할 때는 첫 번째 주택은 1에서 3%, 두 번째는 8%, 그다음 세 번째부터는 전부 다 12%를 이제 다 적용을 해. 법인은 무조건 다 12%고, 비규제의 경우에는 첫 번째 주택은 1에서 3%, 두 번째도 1에서 3%, 세 번째가 이제 8%, 그 이후부터는 12%를 이제 적용해서 가는데,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창 부동산이 활황이던 이제 20년, 21년 이럴 때는 보통 규제 지역에 하나를 먼저 하고 두 번째 주택을 취득할 때 비규제로 가지고 하나를 하는 이런 전략이 되게 유효했었어. 지금은 근데 이게 좀 많이 달라지고 있지. 23년부터는 이제 취득세가 좀 개정이 될 텐데, 규제 지역 첫 번째 주택 1에서 3%, 두 번째 주택도 1에서 3%, 그 다음부터는 동일하게 6%를 적용하고, 비규제의 경우에는 첫 번째 주택, 두 번째 주택 1에서 3%, 세 번째 주택 이제 4%, 그 다음에 6% 이렇게 쭉 가는 걸로 이렇게 바뀌려고 이제 하고 있어. 부동산 경기가 되게 안 좋아지면서 이렇게 취득세 자체를 굉장히 이렇게 높게 설정해놨던 이유가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함이었는데,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부동산 경기를 끌어올려야 되다 보니까 이게 많이 이제 완화가 됐고, 다주택자도 이제 4%로 가는 거지. 예전처럼 환원하게 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일단 보여지고 있거든. 그 다음에 이제 보유세에 대해 설명을 하자면, 보유세는 크게 두 가지로 이제 볼 수가 있어. 재산세랑 종부세인데, 그러니까 재산세의 경우는 사실 아주 크게 이렇게 투자자 입장에서 뭐 위협이 되는 그런 세금까지는 사실은 아니기는 해. 지방세 일종으로서 만약에 내가 수원에 집을 갖고 있다 그러면 수원시에다가 이제 내는 세금이야. 그리고 이 재산세는 이제 6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갖고 있는 이 주택에 대해서 7월과 9월에 두 번에 나눠가지고 절반씩 이렇게 내는 세금이고, 이거를 내가 정확하게 얼마를 내는지를 알고 싶다면 네이버 부동산을 가서 공시지가가 나와 있는 페이지로 들어가서 여기 안에 보면 내가 몇 분 몇 호에 살고 있는데 그 돈 찍어갖고 거기 얼마가 나온다까지 전부 다 알 수가 있게 돼 있어. 근데 내 경우 한 5억, 실제 이게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게 되는데, 공시지가는 지금 실제 실거래가에 비해서 상당히 낮게 측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, 그렇기 때문에 재산세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. 내가 한 5억, 실거래가는 5억 정도 되는 아파트를 갖고 있다면 실제 그 재산세로 잡히는 게 한 30만 원, 40만 원 뭐 그 정도로 되게 좀 큰 위협이 되는 그런 세금은 아니야. 다만 더 문제가 되는 건 바로 종부세지. 왜냐면 종부세는 주택은 공시지가의 합산 기준 총 6억 인데 다만 1주택자가 11억까지는 봐줘. 6억이 넘어가게 되면 그때는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되게 돼. 한 가지 알아둬야 될 거는 이제 이게 인당으로 과세가 되는 세금이라는 거야. 재산세는 무조건 피할 수 없지만 종부세는 그렇게 해서 피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, 이제 양도세의 경우에는 양도 차익에 대해서 발생하는 세금이야.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집을 3억에 샀는데